보도에 따르면 이날 삭발식을 진행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아마 김종기 이사님 그 모습도 지금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삭발을 진행했다는 것은 이게 사실 좀 계획했던 대로 진행이 조금 더디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현장 분위기 먼저 한번 들어볼까요? 어떤 내용들 전달하셨습니까? 예, 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4대 민주화 운동은 4.19 혁명, 부마민주항쟁, 이 5.18 민주화운동, 60 민주항쟁인데 실제로 아시다시피 이 5.18이 실제로 많은 희생자, 실제로는 확인된 이 사망자만 하더라도 167명이고 행불자가 80여 명이죠. 그런데 부마민주항쟁은 실제로 당시에 이 사망자가 없었습니다. 이 2019년에 부마민주항쟁이 국가기념일로 지정되고 난 다음에 그때 마산에서 유치준이라는 한 분이 실제로 사망자로 인정되셨죠. 네. 이제 그런 이유와 또 실제로 부마항쟁은 10월 16일부터 20일까지 일어났고 그리고 10월 26일에 박정희 대통령이 사망하는 바람에 실제로 그 박정희 대통령이 사망 때문에 부마항쟁이 커다란 국민 저항의 이슈가 묻혀버렸던 거죠. 그리고 또 실제로 그 이후에 이 정권의 언론 탄압 때문에 많이 잊혀져 있었죠. 네. 그렇지만 이제 이걸 저희들이 확실히 알아야 할 것은 당시에 부마항쟁 당시에 10월 18일 날 부산 지역에 18일 자정을 기해서 이른바 계엄령이 비상계엄이 선포가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이 계엄사령관이 박찬근 이 준장이었는데 네. 이 박찬근 준장이 사령관이었고 그런데 그날 오전에 이 보안사령관이 부산에 내려옵니다. 그 네. 보안사령관이 누구겠습니까? 전두환이죠. 예. 그 전두환 보안사령관이 박창근 이 계엄사령관을 만나서 이 부마 사태 때 너무나 이 군과 경찰의 진압이 허술해서 이 시위가 커졌다. 그래서 초동의 시위를 아주 강력하게 진압해야 한다. 그래서 실제로 당시에 이 부산에 공수여단이 3개가 투입됩니다. 네, 이사님 이제 부마항쟁의 의의라든지 경과를 많은 분들 시청자분들께서 이제 모르시기 때문에 그 말씀도 중요하기는 한데요. 지금 제가 이제 궁금한 거는 28일 이제 그런 의미 때문에 헌법 전문에 5.18 민주화 운동과 같이 실자 이제 이런 개헌이 추진되고 있는 건데 그게 잘 진행이 안 돼서인지 어떤 연유인지 결의 대회를 하셨고 삭발을 진행하셨잖아요. 나중에 조금 더 말씀드릴 텐데 실제로는 부산 지역에는 당연히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릴 수는 있겠습니다. 저기 광주 민주화 운동에 대한 이 광주 시민의 인식이 한 100 정도로 한다면은 네네. 부산에서 부산 시민들이 부마항쟁에 대해서 알고 있는 인지도나 인식 정도는 제가 볼 때 조금 부끄러운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10%에서 20%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네. 실제로는 이것을 시민들에게 다 더 알리고 왜 또 부마항쟁과 이 광주 5.18 민주화 운동이 전문에 동시에 수록되어야 하는가를 알리는 것이었죠. 그래서 아까 끊어졌던 말을 조금만 더 드린다면 네. 실제로 그때 당시에 전두환 보안사령관이 와서 이 강력한 부마 때 강력한 진압을 하지 못했던 것이 나중에 이것을 시위를 더 크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당시 공수여단이 3개가 왔는데 그 산문공수여단이 다시는 최세창 준장입니다. 그 산문공수여단이 나중에 이 7개월 뒤에 있었던 5.18 이 광주 항쟁을 진압하는 데 투입되죠. 가장 강력하게 진압했던 그 공수여단이 산문공수고 그리고 또 당시 보안사령관이 전두환이 무엇을 저기 이제 계엄사령관에게 이제 지체계를 넘어서는 지시 같은 것을 내립니다. 그 합동수사단을 설치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 합동수사단이 실제로는 이 불순 세력들이 배후 있으니 이들
철저히 발본색원에서 밝혀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네, 이사님, 그 관련 내용 저희가 이제 진행해야 할 주제들이 조금 많이 있어서요. 그러면 이제 윤목현 이사장님께 자연스럽게 마이크를 넘겨서 그날 결의 대회에 어떤 내용이 전달이 됐고 또 어떤 심정이셨는지 참석하셨잖아요. 말씀 좀 전해주시죠. 네, 국회 의결 시간이 이제 촉박을 했습니다. 이곳 광주에서 또 부산에서 대구에서 목포, 창원, 전주 그리고 수도권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입니다. 대표들 한 600여 분이 모여서 정말로 절박한 심정으로 이 시대적 과제이고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이 5.18과 부마 민주항쟁의 헌법 전문 수록 이것은 너무너무 절박하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호소한다는 심정으로 그날 결의대를 갖고 삭발을 하고 눈물을 흘리고 그러한 장면들이 연출됐습니다. 이 정치권과 시민사회가 한 목소리로 우리 5.18 정신 헌법 수록 그다음에 부마 민주항쟁 헌법 수록 아주 절박한 심정으로 천명을 했고요. 이제 이 절박한 심정을 정치권, 특히 국회가 국민의 요구에 책임 있게 응답할 때이다. 고중 결의라고 돌아왔습니다. 네, 말씀 주신 것처럼 시민사회의 어떤 결의는 충분히 전달이 됐고 또 제가 아는 한 우리 지역에 있는 많은 국회의원들께서도 굉장한 공감대를 갖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헌 얘기가 나온 게 상당히 오래됐고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9차 개헌이 1987년 체제 아닙니까? 그 중간중간에 몇 차례 개헌 논의가 있었는데 전 의원님 이루어지지 않았죠.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우려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번에 6.3 지방선거와 동시에 진행되지 않으면 또 장기간 표류하지 않냐 이런 우려들을 하시거든요. 어떤 말씀 주시겠어요? 실제로 이번 6.3 지방선거에 만약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면은 보통 지금 국민의힘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선거용으로 쓰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선거용 개헌이라고 하는 이유로 계속 반대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하게 되면은 선거 때가 아닌 다른 시기를 또 선택을 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내년에 2027년 말고 2028년에도 선거가 있습니다. 29년 없고 30년에 선거가 있고 이렇게 해서 계속 이런 방식으로 하게 된다면 실제로 개헌은 이루어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기존에 있었던 역사적 흐름을 보면은 87년에 개헌과 관련해서 권력구조 개편 문제 그리고 기본권에 관한 문제 이야기를 하다가 이게 야당이 제기했던 안에는 있었어요. 그런데 여야가 합의하는 과정 속에서 다 삭제가 되고 그게 또 실패를 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요. 가깝게는 문재인 대통령이 그랬죠. 대선에 나오면서 제기를 했었죠. 그리고 실제 문재인 대통령의 대통령 발의대로 진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야가 합의하지 못하면서 진화했기 때문에 늘 이유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야가 서로 합의하지 못한 내용 그리고 임기 말에 진행했던 내용 개헌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면서 실제 선거에 영향을 끼친다라고 하는 이름으로 계속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도 똑같은 이유로 만약에 계속 국민의힘이 협상하지 않거나 동의하지 않는다면 되게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네, 박 의원님. 일단 저희가 준비한 화면이 하나 있는데요. 지금 어쨌든 국민의힘을 제외한 국민의힘도 개별적으로는 조금 확인을 해봐야 합니다만 국힘을 제외한 여야 6개 정당이 지금 공동 발의, 개헌안 공동 발의를 했는데요. 지금까지 얘기 나누었던 헌법 전문에 추가되는 거 이외에도 몇 개의 사항들이 있죠. 조금 말씀 주신다면요. 예, 저기 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부마 항쟁, 5.18 민주화 운동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자는 것인데 이것은 대한민국의 어떤 민주화의 역사 그리고 민주주의 추구의 그 가치를 헌법에 명시를 하자는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그 12.3과 같은 불법 비상계엄 이게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국회의 통제를 강화하자는 내용인데 저기 지금 표에 나와 있는 바와 같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지역 간의 그 격차 해소, 균형 발전을 국가의 의무로 명시하자 이런 내용들이 지금 포함이 되어 네, 있는. 그 조항은 이제 신설이 된 상황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 전에는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 지역 경제를 육성하자라는 정도의 매우 협소한 조항만 있었지만 지금은 이제 지역 간 생활 격차 이걸 해소해야 할 의무
또 지역 간 균형을 도모하기 위해서 국가가 촉진을 해야 할 적극적인 의무를 규정한 정도의 차이가 있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